안녕하세요. 이런템입니다. 연일 계속 TQQQ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저는 이번 주까지는 확실히 이제 계속 복통에 시달리면서, 복통뿐만이 아니라, 그, 이런 거 있어요. 이제 주식을 잘못 팔았거나, 잘못 샀거나 할 때 자기 옆통수를 계속 때린단 말이죠. 자기 옆통수를 치면서, 아유, 붕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하는데, 지금 오늘 살짝 오전에 제 옆통수를 한 몇 대를 때렸습니다.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. 그래도 어쨌든 이제 TQQQ를 다시 잡을 거냐, 아니면은 그냥 놔줄 거냐, 아니면은 다음을 이제 기약하면서 기다릴 거냐, 이런 거를 지금 선택할 상황이 됐는데요. 또 그 전에 보면 일단 어제 이제 CPI인가요? 어쨌든 발표하고 이제 수뇌부가 미국 수뇌부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제압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제압이나 이런 게 이제 현재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. 분명 저는 이제 6월 말까지는 하락을 예측한 거는 이제 저는 수뇌부의 그거를 읽기 때문에 수뇌부 쪽만을 생각하고 제가 예측을 이어와서 이제 맞춘 거였는데 이 구테타 세력이 있는지는 이 구테타 세력들이 이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지금 애플까지도 지금 구테타에 협력할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한 5월 말경까지는 이제 수뇌부가 컨트롤을 했던 것 같은데 아 5월 말경까지 이제 엔비디아를 쿠데타를 좀 막아서면서 어쨌든 컨트롤을 이어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 쿠데타에 애플까지 가담을 하면서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, 뭐 요런 상황 같습니다. 사실상 수뇌부가 통제를 했더라면 6월 말까지 내가 볼 때 TQQQ 50달러까지 왔을 거라고 또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은 이제 쿠데타를 제압 못하고 지금 혼란 상황에 빠져 있다.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가? 나의 이제 은퇴 자금 3억을 어떻게 운용을 해가지고 이 은퇴 생활을 연장시켜야 되는 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TQQQ를 제가 언제 잡을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는 중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. 상승하고 있지만은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,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 TQQQ가 암만 올라간다 해도 1년에 한 30% 정도나 40% 정도를 1년에 한두 번을 빼고 가는 패턴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중에 있어도 이제 하반기에는 30% 정도는 하락할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. 이렇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잡는 게 낫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계좌에서는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그걸 팔아야 이제 그게 진짜 내 돈이잖아요. 그냥 갖고 있다가 하반기에 만약 30% 40% 때려 맞는다면은 그 수익률은 이제 정말 내 돈이 아닌 건데 그랬을 때 올해 하반기에 과연 TQQQ는 20%에서 40% 사이의 하락을 보여줄 것인가?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.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제가 요것도 예전에 또 만들어 봤는데 TQQQ가 이제 매년 하락을 얼마나 해왔는가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TQQQ를 제가 검색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올해부터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올해를 보면은 뭐 잠깐만요. 올해는 마이너스 한 21% 정도 이제 하락을 한번 시켰죠. 이 3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렇게 보면 한 마이너스 21% 정도 한 번이 나왔습니다.
이제 상반기에 이런 게 나왔고,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도 한번 하락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, 그 이유는 이제 과거도 계속 보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락을 크게 줬던 패턴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, 이제 작년 한번 보면요. 작년에도 TQQQ는 한 100%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. 상승을 했는데, 그때도 분명히 한 30%의 하락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요때군요, 이제. 2023년 7월 18일부터 23년 10월 26일까지 마이너스 33% 정도의 하락을 하고 이제 상승을 했죠. 그래서 토탈 작년 TQQQ가 한 100% 정도 넘게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, 이렇게 하반기에 하락이 한번 있었고, 아마 상반기에도, 여기 있네요. 작년 상반기에도 한 22% 하락을 주고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도 두 번 정도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다. 이런 패턴이 보여졌고요. 그리고 2022년에는 좀 넘길게요. 그때는 한 80%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때는 넘기고, 21년에도 상반기에 한 30% 하락을 했고,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21%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, 이제 그때도 상승을 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매년 두 번 정도의 하락기가 찾아오기 때문에, 찾아오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 하반기에 한 번은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를 또, 이 패턴을 보면서 또 믿어야 되는지, 아니면은, 또 이번 경우에 올해는 또 안 찾아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. 아, 이 하락이 안 찾아왔던 해가 한 2017년 정도에 한 번 있거든요. 하락이 거의 없었던 해도 있어요. 그래서 2017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1년에 한 14% 정도 하락을 한 번 하고, 이제 2017년에 14% 정도의 아주 작은 하락을 한번 하고 상승을 쭉 했거든요.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, 근데 평상시 평년에는 항상 20%에서 40%까지 하락을 한두 번 정도는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인데,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, 하반기에도 분명 30% 정도의 하락은 있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상승을 한다 해도 분명 이 만남의 광장은 50달러에서 64달러 사이에,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 만남의 광장이 한번 형성이 될 것이다. 올해 하반기에. 요렇게 좀 믿고 있는데, 그 믿음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될지, 요거를 계속 좀 고민하는 중입니다. 어쨌든 오늘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